안녕하세요. 더상승 영어학원 원장 최병주입니다. 제가 오늘 모여 계신 원장님들께 같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그 독특한 문법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쓴 문법 교재 갖고 하고 있고요. 저희 문법 교재 이름은 The Intuitive Method Grammar라고 해서 줄여서 Team Grammar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팀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문법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신규 상담을 할 때 어머님들이 오시면 간혹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희 아이가 독해는 되게 잘하는데 문법은 좀 못해요. 또는 저희 아이가 어학원을 다녀서 말은 되게 잘하는데 문법은 좀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모를 좀 기시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처음 미국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사용했던 그 문법들은 곧 그게 말이었었거든요. 문법이 안 되는데 독해가 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는데 독해를 한다는 건 단어 갖고 짜맞추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는 문법이 엉망인데 말은 잘한다는 건 결국 그 친구가 하는 말들이 모두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들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법 수업할 때 처음 들어올 때 친구들에게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문법이 제일 어려워요. 문법이요. 문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문법이 제일 힘들어요. 문법이요. 문법이 제일 힘들어요. 문법이요. 문법이 제일 힘들었어요. 갖고 가야 될 내용도 많아요. 배운 걸 문제까지 적용하기가 어려웠어요. 형식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용어가 어려워서 뭔가 종류가 많아서요. 뭘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한 번 들으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서 힘들어요. 일단 이름부터가 좀 어렵고 그걸 이해하려면 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 형태를 알아보는 게 좀 힘들어서. 외울 게 많아서 힘들었어요. 경우의 수에 따라 외울 게 너무 많아요.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외울 게 많으니까 문제에 적용시키기가 막막했어요. 자, 지금 영상을 보았었던 것처럼 모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법이에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역시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외우는 것들이 너무 많다 라고 하는 말들이죠. 근데 저희랑 같이 팅고에머를 수업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후기로 같이 남겨줬는데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은 자기는 영어를 못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레벨 테스트를 보면서 자기 실력이 조금 더 위치를 확인했었고, 그리고 1년가량이 지나자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됐고 그냥 아는 체 하면서 넘어갔던 문법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숙지하게 되었고, 그거 바탕으로 영어 문장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이 친구가 삼성고 갔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에서 영작 수업과 발표 수업 등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친구도 같이 있고요. 이 친구들은 저희 오기 전까지는 자기 영어 실력이 매우 뛰어난 줄 알았었지만 학원에서 테스트해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비동사랑 일반동사의 차이점이 뭔지도 몰랐었고, 수동태와 능동태라는 것도 정확한 개념을 몰랐었고, 그냥 아는 체 하면서 넘어갔던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나는 간다라는 영어 문장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I am go라고 문장을 쓴다든가,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문장이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런 후기들. 그리고 자기랑 같이 작년에 매일매일 게임만 했던 친구들은 시험에서도 30점 맞았는데 자기는 이번에 만점을 맞아갖고 안 다녔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라는 이런 친구들들. 여기 나오는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여기 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모두 다 영어 문법을 저희와 함께 수업하면서 굉장히 이해가 넓어졌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더상승 영어학원에서 하는 팅그래머는 어떤 점이 특별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런 걸 이해하고 있을까? 그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했었던 문법 포인트들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문법책은 아이들을 문법 학자로 키우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문법이 있는 것인가 라는 포인트에서 저는 진짜 문법을 좀 가르치는 게 목적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친구들이 제가 영상을 보여주는 것들은 다 뭐냐면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또는 중학교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문장들, 또는 아래에 있는 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배우는 영어 동요들에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자, 그냥 간단하게 재밌게 쓰는 말들인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인터뷰에서는 what 관계대명사가 써져 있고요. 이건 중3 때 나오는 문법들이죠. 이 친구가 쓰고 있는 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시 누룩이 나오는 거고, 어렸을 때 나오는 동요 문장에서는 부사구, 도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문장에서는 다시 또 분사구문. 즉, 나이가 높아진다고 해서 분사구문이나 가정법 같은 문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이미 모든 문법을 아이들은 영어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문법들은 어떨까요? 시중에 나오고 있는 문제집들은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법이 동사 형식이기 때문에 동사 형식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각 동사들은 뭐 주어, 동사, 다음 목적어, 뭐 목적어, 보통 보어 이런 식으로 각 형식대로 나눠져 있고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와 취하지 않는 동사 이렇게 1, 3형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1형식 예문들은 이렇고 3형식 예문들은 이렇다. 또는 또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장의 형식은 1형식, 3형식, 뭐 1형식은 주어와 완전 자동사, 3형식은 주어와 완전 타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서 각 예문들을 설명을 해줘요. 그럼 친구들이 이 개념을 보고 나면은 아, 이 설명이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이해하면서 갈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심지어 이 설명을 끝나고 나서도 얘들아 목적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흔히 하는 말들은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개념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친구들은 수업 때 어떻게 하냐면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각각 예문들을 혼자서 해석을 해보면서 아 이 말이 저런 말이구나 하고 그냥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갈 뿐인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했다고 보지 않고 아는 척하고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내용 보고 친구들은 목적어가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목적어란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제가 가르치는 문법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있어요. 제가 쓴 팀 그래머에서는 1, 3형식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형식은 대상이 없는 행동이고 3형식은 대상이 있는 행동이다. 여기까지는 큰 차이가 없죠. 1형식은 목적어가 없고 3형식은 목적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에요. 한글 예문으로 이제 목적어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친구들에게 칠판에다가 울다와 울리다라는 개념만 2개 써놓고요. 이거 바탕으로 자유롭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해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요. 그럼 친구들은 울다 갖고 만들어 봐 그러면 뭐 나는 운다 라고 얘기를 많이 쓰고요. 다음 울리다 갖고 만들어 봐 그러면 나는 내 동생을 울린다 라고 문장을 써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각 문장을 3번씩 읽어보게 해요. 그럼 다 3번씩 읽어보고 어때? 이 문장 말이 되니 안 되니? 라고 물어보면 뭐 다 말이 된다. 이 문장도 어때? 말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말이 된다. 자연스럽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주는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동생을 운다 라는 말은 어때? 이 말은 말이 될까 안 될까? 역시 3번씩 읽어보게 하고 생각해보게 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떨까요? 이거는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될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건 말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죠. 그러면 친구들이 시간을 주고 나서 자 이거는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서야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요. 나는 내 동생을 운다라는 거는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돼요? 울리다라는 행동은 누군가에게 할 수가 있어서 나는 내 동생을 울린다는 말이 됐는데 운다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이때서야 친구들은 목적어란 개념이 행동의 대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게 목적어 문화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죠. 목적어라는 말이 행동의 목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라고 해서 목이 말라서라는 그 목적을 나타내는 게 목적어가 아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한국어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 문법을 영어에서 적용시켜서 이 개념이 뭐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는 거. 그게 팀그럼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단순히 1, 3형식의 차이점뿐만이 아니라 동사 기본 종류부터 가정법 특수구문까지 모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초등학교 1학년대도 불구하고 뭐 가정법 특수구문, 도치구문 이런 문장까지도 전부 다 문법을 이해하고 있고 영작도 하고 해석도 하고 발표도 하는 여기 수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했던 문법은 영어와 한글의 문법은 99%가 서로 똑같아요. 즉 친구들에게 주어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I, you, he, she요 또는 은는 이가로 끝나는 말이요 또는 문장 맨 앞에 있는 말이요 라는 이런 불명확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문법에서부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들을 저는 시작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문법은 이제 더 이상 암기해야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주어는 이런 거다, 목적어는 이런 거다라고 암기가 아니라 한국어로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식으로 적용하면 문법은 정말 쉬워질 수가 있어요. 저희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문법이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신 점수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100점
A등급을 전부 다 맡고 있고요. 요거는 가장 최근에 봤었던 시험이고 저희 중등 이때 시험 봤었던 친구들이 총 40명인데 3명 빼고 전부 다 A등급 그리고 모두 다 A등급에서도 절반 이상이 모두 다 100점이었고요. 요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경력에서는 아이들이 각 해마다 전교 1등씩은 한 명씩 나왔었던 기준이 좀 높은 점으로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저희랑 배웠던 친구들은 문법만 잘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문법 바탕으로 내신도 잘하고 문법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도 잘해요. 그래서 저희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각각 자기가 원하는 주제 바탕으로 PPT도 짜서 직접 발표하는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난번에 노노재팬 운동이 한창 일어났을 때 한국과 일본의 무역 규모는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주제 갖고 직접 발표를 했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운동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상체가 긴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고 하체가 긴 사람들은 달리기를 잘한다라는 내용으로 자기가 직접 발표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면역 체계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면역 체계를 만들어가고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즉 친구들이 그냥 문법 바탕으로 문법 끝, 문법 문제만 끝 이런 게 아니라 문법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영어로 표현하는 수업들, 넘어가서 말로 표현하는 수업들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훈련들이 잘 된 친구들은 나아가서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열렸던 세계 창의력 경진대회에 출전을 했고 한국 국가대표 자격증을 얻어서 미국에 직접 본선 지출을 했었던 영상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도 한국에서 일어났던 여러 각종 영어 말하기 경진대회에서 친구들이 참가해서 입상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같이 이뤘었던 것들. 즉 문법이라고 해서 더 이상 옛날처럼 문법 문제만 풀고 끝이 아니라 이 문법을 바탕으로 말하고 쓸 수 있게끔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 확장시켜 나간 걸 교실에서 발표, 더 나아가서 교실을 벗어나가서 각종 대회에서 활동하는 모습들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법을 시작하는 가장 빠른 길은요. 더 이상 암기나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 문법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The Intuitive Method Grammar, 즉 팀 그래머와 함께 시작하면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팀과 함께 말이죠. 자, 여기까지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문법 설명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